7월 14일 수요일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하원의회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사용되지 않은 영주권 분량을 다음 회계년도에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알렸습니다. 13일 연방하원세출위원회는 미사용 영주권 쿼터를 2월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국토안보부 예산 지출 패키지 법안을 찬성 33표, 반대 24표로 통과, 본회의 투표로 보내졌습니다. 뉴욕 민주당 그레이스 맥 위원 주도로 발의된 이 법안은 미국 이민법에 따라 발급되는 매년 48만 개의 가족이민 영주권과 14만 개의 취업이민 영주권, 5만 5천 개의 추첨 영주권 쿼터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두 쓰여지지 않더라도 다음 해의 2월 추가시킬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날 예산 증액 배정이 통과된 이민세관 단속국 ICE 억류 대안 프로그램은 구금 대상 이민자를 구속하는 대신 석방하고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알렸습니다. 행정부가 요청했던 예산을 초과해 이민자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알렸습니다. 13일 제외공간 공지사항에 한국 입국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가 발표됐습니다. 내용에는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편 탑승이 제한되며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기준에 미달된 경우 7일간 매일 12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입국 자체가 불허된다는 내용입니다. PCR 검사의 경우 핵산 증폭 기술인 NAATS 기법에 의한 검사여야 하며 항원 항체 검출 검사는 불인정됩니다. 또한 검사 기법과 상관없이 자가 검체 채취 방법의 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 결과 확인서의 경우 출발의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에 성명, 생년월일, 검사 방법, 검사 일자, 검사 결과, 발급 일자, 검사 기관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제3언어의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또한 출발 국가의 검사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동반 영유아가 6세 미만인 경우 음성 확인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또한 장례식과 같은 인도적 그리고 공물 출장 목적인 경우 격리 면제서를 소지하면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에 입국을 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와 미얀마발 한국 국적 입국자, 항공기 승무원 등도 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음성 확인서 제출을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면 검역법에 의해 고발된다고 알렸습니다. IRS는 13일 2020년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을 초과 납부한 약 400만 명에게 환급을 시작했다고 알렸습니다. 7월 14일 수요일에 일부 수령인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우편을 통한 수표 환급은 7월 16일 금요일에 발송된다고 밝혔습니다. 환불 금액은 평균 $1265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에 의해 2020년의 실업수당에 대해 최대 $1200까지의 비과세를 결정했습니다. 이미 신고한 세금 내역에 대해 환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청이 필요 없다고 알렸습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외국 정부가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많은 미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모색하고 있으나 만료된 여권을 갱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전역에 걸쳐 국무부의 26개 여권 발행 기관을 압도하고 있으며 지정 발급 기간보다 길어지고 있어 여행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는 해외여행을 하려는 미국인의 경우 최소 6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발표에서 현재 발행 상황을 볼 때 우편 신청 여권은 최대 18주, 신속 처리 비용이 지불된 경우에는 12주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의하면 현재 160만 개 이상의 여권 신청이 적치되어 있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나서 여권 처리 확대를 촉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여름 동안 150명 이상의 직원을 국내 사무소 21곳에 근무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9만 3천 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에는 7만 2천 명으로 29%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약물 과다 복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제한으로 인해 마약 중독자들을 고립시키고 치료받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강력한 아편 유사제인 펜타닐로 대체되면서 미국의 약물 과다 복용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펜타닐은 암과 같은 극심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다른 약물과 혼합돼 그 이용이 증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윈TV와 윈라디오 MCTV의 공식 웹사이트인 시카고 토탈이 해킹의 공격을 받아 기능이 정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복구 중이며 늦어도 다음 주에는 복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시카고 토탈은 지역 사회 뉴스와 한국 뉴스가 매일 업데이트되며 실시간 TV 보기, 라디오 듣기, 그리고 구인구직, 사고 팔기, 시청자 게시판 등을 통해 빠른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28,923명, 신규 사망 307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48.5%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578명, 신규 사망자 수는 9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47.3%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